라우터의 설정 관련 명령어로는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설정 파일의 저장입니다. 저장할 때 뭐 해주죠? 카피 명령어 써주죠. 현재 라우터의 램에서 NVRAM으로 저장을 시켜줄 때 뭐죠? 즉 현재 돌아가고 있는 컨피그레이션을 백업 컨피그레이션으로 저장시켜주는 것. 카피 run 러닝 컨피그 스타트업 컨피그, 즉 램에서 NVRAM으로 저장을 시켜줘라. 두 번째, 카피 러닝 컨피그 TFTP. 이 컨피그 아닙니다. TFTP. 이건 뭘까요? 러닝 컨피그를 램에 돌아가고 있는 설정을 TFTP 서버에다가 설정을 해줘라. 저장을 시켜줘라. 명령어죠. 반대로 그러면 카피 TFTP 스타터 컨피그. 뭐죠? TFTP 서버에서 스타터 컨피그로 저장을 시켜라. 그러니까 스타트업이죠. NVRAM이 아니라. 그럼 카피 TFTP 러닝 컨피그가 되겠죠. 카피 TFTP에서 NVRAM 스타트업으로. 즉 카피 명령어의 구조는 카피 다음에 출발지 목적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TFTP 서버를 왜 쓰죠? TFTP 서버는 기본적으로 장비들이 많이 있으면 설정들을 다 한 곳에서 관리를 할 수 있어야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나 아니면 어떤 정책을 일괄적으로 도입을 할 때 간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정 파일들을 TFTP 서버에다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라우터가 부팅을 해서 여기서 설정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TFTP 서버에 접속해서 TFTP 서버에서 라우터의 설정들을 다 일일이,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에 다 바꿔주면 개별 라우터들은 다 여기서 받아가기만 하면 되겠죠. 다음은 iOS의 에러 메시지입니다. 제가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뭔가 실수를 하면 라우터가 너 틀렸어 라고 대답을 해주겠죠. 그 에러 메시지인데요. 네 가지 에러 메시지를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류는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게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요. 반대로 이런 게 있다. 이런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를 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역으로도 물어봅니다. incomplete command. 말 그대로 명령어가 incomplete 되어 있다. 다 입력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invalid input. 어떤 인풋이 잘못됐다는 거죠. 명령어의 옵션이나 값을 잘못 입력했을 때 요 마크가 달려서 삭화 표시죠. 삭화 표시가 돼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라우터가 가르쳐 주게 됩니다. unknown command or computer name or unable to find computer. 그래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 잘못 넣은 거죠. unknown command. 난 이런 거 모르겠다. 너 뭐라 그러는 거냐. 그래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프리빌리지 모드에서 나오고요. ambiguous command. 옵션을 설정하지 않았을 때. 여기서는 뭐였죠? 옵션 값을 잘못 넣었을 때죠. 설정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다음은 CDP입니다. CDP가 뭐죠? 시스코 디스커버리 프로토콜. 즉 시스코 장비끼리, 다른 장비는 필요 없고요. 딴 데 장비는 지원 안 되고 시스코 장비끼리 자체적으로 통신을 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내 상대의 라우터 기준으로요. 내 인터페이스에 붙어있는 건 누구이냐 이런 것을 아는 프로토콜입니다. CDP는 기본적으로 무슨 레이어에서 작동한다고 그랬죠? 데이터 링크 레이어죠. IP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플렉서블하게 유연성 있게 사용이 되고요. CDP의 설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CDP 부분 설명드릴 때 디폴트로 기본 값으로서 모든 시스코 제품에서 벌써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특정 인터페이스에 나는 이 인터페이스는 시스코가 아닌 다른 회사의 라우터와 다른 회사의 스위치가 붙어 있어. 그래서 CDP를 쓸 필요가 없어. 트래픽을 줄일래. 그러려면 해당 특정 인터페이스에서 no CDP enable이라는 명령을 쓸 수 있고요. 얘기는 반대로 특정 인터페이스만 CDP를 쓰고 싶으면 CDP enable이라고 치면 되겠죠. 인터페이스 모드에서 시스템 전체에서 no CDP run이라고 하게 되면 시스템 전체에서 CDP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요거는 두 가지겠죠? 쓰거나 안 쓰거나. 이렇게 두 가지고요. CDP 관련해서 레이어 3 정보를 보고 싶다. 나와 붙은 장비의 레이어 3 정보를 보고 싶다. 이렇게 될 때 쓸 수 있는 명령어 show cdp 네이버 디테일입니다. 요 앞에까지 show cdp 네이버까지만 하면 이 정보를 볼 수 있을까요? L3 정보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교재에 출력물이 있으니까요. 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교재를 확인하셔가지고 둘 간에 지금 못한데 show cdp 네이버입니다. show cdp 네이버까지 할 때와 디테일까지 붙였을 때 출력물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스코 라우터의 인터페이스 설정입니다. 시뮬레이션 문제들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죠. 즉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문제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훨씬 더 쉽다. 외울 필요도 없고 몇 가지만 조금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 어떤 구체적으로 꼬아낸 문제보다 이론을 이렇게 꽈서 뭐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거 묻는 문제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문제 3문제 출제되는데요. 보통 2문제나 3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거저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거 틀리시면 나머지 거의 다 맞으셔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인터페이스를 설정을 하려면 현재 한 단계가 빠져 있죠. 유저 모드 라우터에 접속을 하면 기본으로 프롬프트가 이런 모양이면서 유저 모드죠. 여기서 enable이라고 치시면 en 치시고 넘어가시면 프리빌리지 모드로 이동이 됩니다. 샵으로 바뀌죠. 여기서 config t, config 터미널의 약자입니다. config t를 치셔갖고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갑니다. 그러면 config 샵으로 바뀌어 있죠. 여기서 설정을 한 인터페이스 얘에서는 fast 이더넷입니다. 보통은 시험에서는 이더넷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단순히 인터페이스 이더넷 제로에 가셔서 여기서 엔터 치시면 되죠. 그러면 other 모드 즉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샵도 있고요. 그러면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설정해야 될 주소 그 이후에 서브넷 마스크 넣어 주시고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꼭 주의하셔야 될 점 노샷 라우터의 모든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샷 상태라고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샷 명령어를 이용해서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컨트롤 Z죠. 즉 저장하고 빠져나가 버리는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 이제 이더넷 인터페이스고요. 시리얼 인터페이스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시리얼 인터페이스는 DC로 작동을 할 때는 클럭 레이트를 설정을 해야 되죠. 클럭 레이트를 설정을 할 때는 주의점 클럭 레이트 같은 경우 이런 게 특히 실제 설정을 안 해보신 분들은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클럭 레이트 요 문제는 꼭 이런 명령어 입력 문제가 아니라 그냥 텍스트를 주고 다음 중 맞는 명령어는 클럭 레이트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보여줍니다. 클럭 하시고 한 칸 띄고 레이트 한 칸 띄고 구체적인 속도입니다. 만약에 64K를 클럭 레이를 64K를 설정을 한다. 64K가 뭐죠? 1000이죠? 그대로 다 써주시면 됩니다. 64,000 56K면 56,000 이런 식으로 다 써주시면 된다는 거. 클럭 한 칸 띄고 레이트 한 칸 띄고 구체적인 밸류 값 밸류를 넣어줘야 된다는 점. 이 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명령어로 배너 MOTD라는 명령어가 있죠. 배너 명령어 언제 쓰죠? 워닝 메시지 불법적인 침입을 막기 위해서 불법적인 침입이나 뭐 고의가 아니더라도 우연히 접속을 했을 때 어떤 제한을 주는 겁니다. 먼저 경고를 하는 거죠. 이러한 제한이 있으니까 맘대로 접속하지 말아라. 그래서 설정은 이런 배너는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 전체로 설정이 돼야겠죠. 어떤 특정 인터페이스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배너 MOTD 하고 요 괄호는 당연히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옵션 값을 보여주는 거죠. C라고 하시고 요 라인에 구체적인 명령어를 넣는 겁니다. 이게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배너 MOTD 명령어였고요. 다시 반복되는 내용인데 라우터와 라우팅. 라우팅 뭐 해주죠? 최적 경로죠? 이렇게 복잡한 길이 있을 때 여기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출발지 A와 목적지 B 사이에 이런 식으로 가는 길도 있고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돌아서 복잡하게 돌아서 갈 수도 있죠. 이런 길도 있죠. 여기서 최적 경로를 찾아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뭐죠? 다양한 네트워크를 연결해 준다고 그랬죠. 보시면 IPX 네트워크도 있고 토큰링도 있고 기가빗 이더넷 여러 가지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라우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